혹시 사랑하는 사람한테 괜히 퉁명스럽게 굴고 나서 나 왜 이래 하고 자책한 적 있어? 근데 그게 사실은 의지 문제가 아니야. 나도 그런 날이 있어. 진심으로 잘해주고 싶은데 말이 툭툭 나오고 표정이 굳어 있고 그냥 혼자 있고 싶고. 그러고 나서 드는 생각이 있잖아. 나는 왜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지? 근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차가움이 네가 나쁜 사람이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야. 다정함에는 연료가 필요해. 그 연료가 뭔지, 왜 우리가 자꾸 바닥나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다시 채울 수 있는지 같이 들여다보자. 혹시 이런 적 있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진짜 잘해줘야지, 다정하게 대해야지 마음을 딱 먹었는데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 마음이 어딘가로 사라져버리는 거. 같이 사는 가족이나 연인이 오늘 어땠어? 하고 물어보는데 그냥 피곤해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엄마가 전화해서 오늘 밥은 먹었냐고 하는데 왜 그렇게 대답이 퉁명스럽게 나오는지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고 나서 혼자 있으면 자책이 시작돼. 나 왜 이래? 저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그 하루를 한번 거꾸로 돌려봐. 출근길 지하철에서 옆 사람이 내 발을 밟았어.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가버렸어. 짜증이 확 올라왔지만 그냥 이어폰 꽂고 참았어. 오전 내내 메신저 알림이 쏟아졌어. 맥락도 없는 질문들, 나한테 참조만 걸어두고 판단은 내가 해야 하는 것들. 하나씩 다 읽고 다 대응했어. 점심 먹으러 갔더니 편의점에서 주문한 거랑 다른 게 나왔어. 바꿔달라고 말하려다가 그냥 먹었어. 너무 귀찮았거든. 오후 회의에서 내가 먼저 얘기 꺼냈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었어. 그러다 다른 사람이 비슷한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오, 그거 좋은데요? 라고 하더라. 뭔 거 말하고 싶었지만 그냥 입 다물었어. 이걸 읽으면서 나 오늘 이랬는데 싶은 게 하나쯤 있지 않아? 사실 이것보다 훨씬 많은 날도 있잖아. 1998년에 로이 바우마이스터라는 심리학자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 참가자들한테 갓 구워낸 초콜릿 칩 쿠키를 코앞에 놓아두고 먹지 말고 대신 물을 먹으라고 했어. 먹고 싶은 걸 참아야 하는 상황을 만든 거야. 그 다음에 어려운 퍼즐을 어를풀게 했어. 결과가 되게 흥미로운데 쿠키를 참아야 했던 사람들이 그냥 바로 퍼즐을 풀기 시작한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포기했어. 왜일까? 바우마이스터가 내린 결론이 이거야. 자기 통제는 일종의 배터리야. 쓰면 쓸수록 달아. 쿠키를 참는데 배터리를 소모했으니까 퍼즐을 버티는데 쓸 에너지가 줄어든 거야. 그러니까 아까 그 장면들, 밟혔는데 참은 것, 메신저 하나씩 대응한 것, 주문 틀렸는데 그냥 먹은 것, 회의에서 입 다문 것, 그때마다 배터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던 거야. 퇴근은 하고 집에 들어오는 그 순간 이미 배터리가 3%야. 스마트폰 배터리 3%인 상태에서 유튜브 켜봐. 로딩도 안 돼. 다정함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야. 훨씬 더 충격적인 실험이 있어. 1973년 프린스턴대의 달리와 베슨이 신학대학원생들한테 실험을 했어. 학생들한테 다른 건물로 이동해서 발표를 해야 한다고 했어. 그리고 이동하는 길목에 고통받는 사람, 실제로는 실험 협조자를 쓰러뜨려 놨어. 조건이 두 가지였어. 빨리 가야 해. 이미 늦었어. 라고 압박을 준 서두르는 조건. 그리고 시간 충분해. 천천히 가도 돼. 라는 여유 있는 조건. 결과가 진짜 충격적이야. 서두르는 조건에서 도움을 준 학생은 겨우 10%야. 10명 중 9명은 고통받는 사람 옆을 그냥 지나쳤어.
여유 있는 조건에서는 63%가 도움을 줬어. 근데 여기 반전이 있어. 이 학생들의 그날 발표 주제가 뭔지 알아?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이었어. 성경에 나오는 쓰러진 사람을 도와준 이야기. 방금 그 내용을 머릿속에 꽉 채우고 이동하던 중에도 서두르는 상황에서는 대부분 그냥 지나친 거야.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야. 그 마음을 꺼낼 여유가 없었던 거야. 이걸 일상으로 가져와봐. 컨디션 좋은 날. 전날 잠을 잘 잤고 오늘 업무가 생각보다 잘 풀렸어. 퇴근길에 가족한테서 연락이 와. 나 오늘 좀 힘들었어. 자연스럽게 전화를 걸어. 왜? 무슨 일 있었어? 목소리도 부드러워. 그 사람 말이 귀에 들어와. 이번엔 오늘 같은 날. 메신저 60개, 회의 2개, 점심 굶음. 겨우 퇴근했더니 환승역에서 지하철이 8분 연착이야. 서 있는 것도 피곤해서 그냥 바닥에 주저앉고 싶어. 그 상태로 집에 들어오는데 같은 연락이 와. 나 오늘 좀 힘들었어. 이때 솔직히 어때? 공감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는 게 아니야. 그 마음은 있어. 근데 손가락이 안 움직여. 쉬어. 3글자가 한계야. 같은 사람이고 같은 마음이야. 달라진 건 에너지 상태 하나야. 이걸 알고 나면 지금까지의 자책이 조금 다르게 보여. 그때 왜 그렇게 퉁명스럽게 굴었지? 그때 왜 그 사람 말을 귀담아 안 들었지? 그게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야.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야. 네가 차가운 사람이어서가 아니야. 그냥 그 순간 배터리가 없었던 거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어. 만약 다정함이 에너지 문제라면 인간은 왜 처음부터 이렇게 다정함을 필요로 하게 진화한 걸까? 이게 파트 2에서 얘기할 내용이야. 착하면 당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지? 아마 한 번쯤은 들었을 거야. 어른들이 해줬거나 상처받은 친구가 뱉은 말이거나. 근데 신기한 건 이 말이 너무 당연한 진리처럼 퍼져 있다는 거야. 마치 진화의 법칙처럼 살아남으려면 냉정해야 해. 다정한 놈이 지는 거야. 혹시 어디선가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인 적 있어? 그런데 진화 심리학은 이 말에 정반대로 답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진화는 대충 이래. 강한 놈이 살아남고 약한 놈은 도태된다. 약육강식, 적자생존.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굴어야 살아남는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따라와. 근데 잠깐, 그거 알아? 다윈이 말한 적자 생존에서 적자는 힘이 센 놈이 아니야. 환경에 가장 잘 맞는 놈이야. 힘이 세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환경에 잘 어울려서 살아남는 거라는 뜻이야. 그럼 인간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특성이 뭐였을까? 듀크 대학교의 진화 인류학자 브라이언 헤어는 이런 질문을 했어. 왜 인간은 다른 유인원들보다 훨씬 더 협력을 잘할까? 침팬지도 똑똑해. 근데 인간처럼 모르는 사람과 손잡고 집을 짓거나 모르는 아이를 위해 기부하거나 하진 않아. 헤어의 답은 이랬어. 인간은 스스로를 다정하게 길들였다.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래. 오래전 우리 조상들 중에 공격적이고 지배욕이 강한 개체가 있었어. 그리고 친화적이고 협력적인 개체도 있었어. 어느 쪽이 살아남았을까? 직관적으로는 공격적인 쪽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달랐어. 친화적인 개체들이 더 잘 협력했고 더 많은 걸 같이 만들었고 집단 전체가 더 잘 살아남았어. 결과적으로 수만 년에 걸쳐 다정하고 협력적인 개체들이 더 많은 자손을 남겼어. 그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인간이 된 거야. 더 똑똑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더 다정해서 살아남은 거야. 사자를 한번 떠올려봐. 사자는 혼자 사냥해, 혼자 먹어. 모르는 사자가 굶고 있어도 먹을 거 나눠주지 않아. 그게 사자의 본성이야. 근데 인간은 달라. 인간은 평생 만날 일 없는 사람한테 세금을 내.
자기가 죽으면 장기를 모르는 사람한테 기증해. 재난이 나면 비행기 타고 지구 반대편으로 달려가서 봉사를 해. 이걸 이기적인 동물이 한다고 볼 수 있어? 이게 우리야. 원래의 인간이 이래. 여기서 또 다른 연구가 하나 나와. 1971년에 로버트 트리버스라는 생물학자가 호혜적 이타주의라는 개념을 내놨어. 쉽게 말하면 이래. 잘해주고 잘 받는 관계. 진화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인 사회 관계에서 관대한 사람이 결국 더 많은 협력을 얻는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직장 동료가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됐는데 바쁜 주말에 와서 같이 박스 날라준 친구가 있어. 딱히 뭔가 바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근데 그날 이후로 그 친구가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뭔가 부탁할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떠오르고 힘든 일 생기면 연락하고 싶어지고 반대로 생각해봐. 중요한 순간에 연락이 뚝 끊겼던 사람이 있어. 나중에 그 사람한테서 부탁 연락이 왔을 때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쉽게 안 생기잖아. 의식적으로 계산한 게 아닌데도 인간은 이걸 다 기억해. 은혜를 기억하고 배신도 기억해. 이게 동물 세계에서 굉장히 드문 인지 능력이야. 이 기억 능력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는 관대하게 먼저 베푸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했어. 그러니까 착하면 당한다는 말은 맞아. 단기적으로는. 딱 한 번의 거래, 딱 한순간의 손익 계산으로 보면 착한 쪽이 손해야. 근데 인간의 진화는 단기 계산이 아니라 장기 전략으로 설계됐어. 수십 년에 걸친 관계, 세대를 넘은 사회 안에서 그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정한 사람이 더 많은 걸 얻었어.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그럼 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차가워진 걸까? 다정함이 본능이라면 왜 이렇게 발휘하기가 어려운 걸까? 여기에 우리가 다정함을 잃어가는 더 가까운 이유가 있어. 이런 장면 떠올려봐. 팀 회의에서 팀장이 내 옆자리 동료 이름을 딱 먼저 부르며 칭찬해. 그 순간 뭔가 찌릿한 느낌이 드는 거야. 딱히 잘못된 것도 아닌데 괜히 내가 뒤처진 것 같고. 아니면 인스타 켰다가 같이 입사한 동기 피드에 여행 사진, 승진 소식이 연달아 뜰 때. 나는 지금 지하철에서 배달앱 켜고 있는데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해. 지금 당장 이득이 되는지, 지금 당장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닌지. 인간이 원래 장기 전략으로 설계됐는데 환경이 자꾸 단기 계산을 강요하는 거야. 다정하게 굴었다가 이용당하면 어떡해? 먼저 베풀었다가 손해보면 어떡해? 이런 불안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방어막을 치기 시작해.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거야. 이건 우리 본성이 바뀐 게 아니야. 환경이 본성을 억누르고 있는 거야. 재미있는 건 환경이 가장 치열해지는 바로 요즘. 오히려 사람들이 다정함에 가장 목말라 하고 있다는 거야. 최근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여러 조사들을 보면 좋은 관계, 좋은 직장, 좋은 사람의 조건으로 가장 많이 꼽히는 가치가 다정함이래. 냉정하게 굴어야 살아남는다고 배웠는데 정작 가장 원하는 건 다정한 사람인 거야. 억눌린 본성이 이렇게 갈증으로 터져나오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래. 다정함은 나약함이 아니야. 다정함은 인간이 수만 년 동안 갈고 닦은 생존 전략이야. 착하면 당한다 하는 말은 짧은 시간 안에서 보는 시선이고 인간의 진화는 훨씬 더 긴 시간 안에서 다정함이 이긴다는 걸 증명했어. 그리고 지금 네가 차갑게 느껴진다면 그건 네가 나쁜 사람이 된 게 아니야. 환경이 너의 본성을 억누르고 있는 거야.
그 차가움은 네 진짜 모습이 아니야.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하나 생기잖아. 다정함이 본능이고 의지가 아니라 에너지 문제라면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의외의 대답이 있어. 그래서 다시 다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혹시 이런 거 궁금했어? 그래, 알겠어. 근데 방법이 뭔데? 어떻게 하면 다시 다정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나도 한동안 그 답을 엉뚱한 데서 찾았어. 더 친절하게 말하려고 노력하거나, 먼저 연락을 하거나, 표정을 부드럽게 만들려고 애썼거든. 근데 그게 다 잠깐이야. 억지로 짜낸 다정함은 오래 못 가. 금방 바닥이 나. 그러다가 알게 된 게 있어. 다정함에는 방향이 있다는 거. 대부분 다정함을 바깥을 향하는 거라고 생각해. 타인한테 잘해주는 것, 배려하는 것. 근데 사실 다정함은 안에서 바깥으로 흘러가. 안이 채워져 있어야 밖으로 흘러넘칠 수 있거든. 안이 텅 비어 있으면 아무리 퍼주려고 해도 나오는 게 없어. 크리스틴 네프라는 심리학자가 있어. 자기 자신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것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인데 걔 연구에서 흥미로운 게 나왔어. 스스로한테 친절한 사람일수록 타인한테도 공감을 잘 한다는 거야. 반대로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은 타인에게도 가혹해지는 경향이 있고 처음엔 이게 좀 의외였어. 나한테 엄격하면 남한테도 더 잘할 것 같잖아. 근데 아니더라고. 이런 사람 주변에 한 명쯤 있지 않아? 아니면 나 자신이 이럴 수도 있고. 스스로한테 이 정도 실수는 용납 안 돼 라는 기준이 있는 사람. 그게 업무에서 완벽주의로 나오는 거잖아. 근데 그 기준은 조용히 주변으로도 스며들어. 팀원이 작은 실수를 했을 때 머릿속에서 바로 이런 생각이 올라와. 왜 저걸 못하지? 말로 안 해도 표정이 굳거나 반응이 차가워지는 거야. 당사자는 느껴.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 몸이 좀 안 좋아도 이 정도에 쉬면 안 되지 하고 억지로 버티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한테서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공감하기가 어려워져. 내가 나한테 허락하지 않은 걸 남한테 쉽게 허락할 수 없게 되는 거거든.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나도 참는데로 가버리는 거야. 자기 실수에 왜 이것도 못해? 라고 몰아붙이는 말이 그 사람의 기본값이 되어버리면 그게 결국 세상을 보는 렌즈가 되는 거야. 생각해봐. 내 안에서 나한테 하는 말이 있잖아. 그 말이 곧 내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야. 네프 연구팀이 나중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8주 동안 자기 자신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별거 아닌 것 같지? 근데 이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들은 웰빙이 높아지고 우울감, 자기 비판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어.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네프가 다른 연구에서 확인한 건데 자기 자신한테 친절한 사람일수록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도 더 높다는 상관관계가 나왔어. 나를 대하는 방식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된다는 게 그게 아닐까. 일상에서 이런 장면 없어? 친구가 전화해서 나 오늘 실수해서 완전 혼났어. 내가 너무 못한 것 같아. 하면 우리 대부분 이렇게 말하잖아. 야, 그게 네 잘못이야? 상황이 그렇게 된 거지. 너 그때 최선 다한 거 내가 알아. 그 정도면 잘한 거야. 목소리도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고. 근데 똑같은 상황이 나한테 벌어지면 머릿속에서 나한테 하는 말이 달라. 왜 그랬어, 진짜. 그것도 못하냐고. 에휴. 친구한테는 0.1초도 안 걸려서 나오는 그 따뜻함이 나한테는 잘 안 켜져. 이 불균형. 남한테는 꺼내주는 다정함을 나한테는 아끼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게 오히려 에너지를 갉아먹어. 나를 깎아내리는데 쓰는 에너지가 생각보다 엄청 많거든. 그 에너지가 없어야 다른 데 쓸 수 있는데 비행기 탈 때 승무원이 꼭 하는 말 기억해? 산소 마스크 먼저 써야 한다고. 내가 먼저 숨을 쉬어야 옆 사람 마스크를 씌워줄 수 있다고. 다정함도 마찬가지야. 내가 먼저 채워져 있어야 흘러 넘쳐. 내 것 아껴가면서 남한테만 퍼졌더니 어느 순간 내 안이 텅 빈 거고 그게 다정함이 사라진 이유 중 하나야. 그걸 뒤집어서 생각해 본 적 있어? 내가 나한테 가혹하게 굴어서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 다정함이 꼭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야. 뭔가 해줘야 다정한 게 아니거든. 가끔 가장 다정한 건 그냥 곁에 있는 거잖아. 말 안 해도 옆에 있어주는 거. 아무것도 해결 못 해도 알아, 힘들지 하고 지켜봐 주는 거. 그게 다정함이야. 나 자신한테도 그런 다정함이 먼저 필요해. 남한테는 그게 네 잘못이야 라고 말해주는 친구가 나한테도 있어야 해. 그 친구가 나여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딱 3가지만 해봤으면 해. 근데 이게 그냥 목록이 아니라 순서가 있어. 첫 번째는 그냥 인정이야. 오늘 하루 내가 힘들었던 걸 인정해줘. 판단 없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따지지 말고 그냥 나 오늘 힘들었다 하고 인정만. 뭔가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있었던 일을 있었다고 봐주는 것. 이게 시작인 이유가 있어. 자기자비 연구에서도 변화는 자책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인정에서 시작된다고 했거든. 두 번째는 거기서 딱 한 발 더. 자기 전에 스스로한테 한마디 해줘. 나 오늘 많이 지쳤어. 그래도 괜찮아. 인정한 다음엔 그 나를 괜찮다고 봐주는 거야. 어색해도 괜찮아. 처음엔 다 어색해. 근데 이 한마디가 뇌한테 신호를 보내. 오늘 하루를 공격이 아니라 위로로 마무리해도 된다는 신호.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 나한테 에너지를 채워주는 시간을 죄책감 없이 가져. 좋아하는 것 먹거나, 잠깐 혼자 있거나, 그냥 쉬는 것. 이게 단순한 휴식이 아니야. 이게 다음에 또 누군가한테 다정해질 수 있게 해주는 연료야. 나를 채우는 게 결국 나 주변 사람들한테도 흘러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나만을 위한 게 아니야. 나한테 다정해도 돼. 그게 진짜 다정한 사람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이야. 다정함이 안 됐던 거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야. 에너지가 바닥났던 거야. 다정함은 원래 우리 안에 있어. 그게 인간의 본능이거든. 근데 오랫동안 환경이 그걸 억눌러 온 거야. 참아야지. 강해야지. 민폐킥 지면 안 되지. 그러면서 조금씩 달아온 거지. 다정하지 못했던 날들. 그건 네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야. 지쳐 있었던 거야. 이제 알았으니까 오늘부터 조금 다르게 해도 돼.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오냐고? 나한테 먼저 다정해지는 것에서 시작해. 나한테 다정한 사람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봐. 어색해도 괜찮아. 나 오늘 힘들었어. 그래도 잘했어. 딱 그 한마디부터. 그게 쌓이면 자연스럽게 흘러넘쳐. 나한테서 주변 사람한테로. 그게 결국 네 주변 사람들한테도 가장 좋은 선물이야.